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아직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들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방법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당신의 의식뿐 아니라 그 아래 더 깊은 층에도 닿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몸이 쉬는 동안 마음은 오늘 밤 들은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새벽이 오기 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의 안내자는 헤일 두어스킨입니다. 그는 스승 레스터 레벤슨이 남긴 릴리징 테크닉, 즉 감정을 흘려보내는 기술을 이어받아 미국 애리조나 세도나에서 세도나 메서드를 세상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강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립니다. 감정은 억압도 아니고 표현도 아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이 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꾹 눌러 참거나 아니면 터뜨리거나. 그런데 세도나 메서드는 세 번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손안의 모래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쥐지도 던지지도 않는 것. 세도나 메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실망과 불행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생각과 지나가는 감정을 꽉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돌을 쥔 채 왜 손이 타는지 의아해하는 것처럼. 오늘 밤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한 가지 실제 기술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가볍게 내려놓는 기술. 거창한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침대, 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쏟아내는 것도 아닌 그냥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헤일 두어스킨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은 날씨가 어떻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본성은 하늘입니다. 감정은 그 위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구름이 아닌 하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몸에 힘을 조금 빼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다면 살짝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이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열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헤일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임을 함께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실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가두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헤일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세 가지 패턴이 있고 그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실패한다고.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표정을 지우고 그 감정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긴장으로 남고 수면을 방해하고 이유 모를 피로감으로 쌓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단단한 형태로 내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억압의 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슬프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불안하면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쏟아낼수록 그 감정의 회로는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뇌는 자주 활성화되는 경로를 강화합니다. 표현은 해소가 아니라 같은 감정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출입니다. 감정이 불편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SNS를 끝없이 넘깁니다. 잠깐은 잊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감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안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기다립니다. 탈출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더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두어스키는 이것을 주먹 쥔 손에 비유합니다. 손 안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압은 더 세게 쥐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것을 흔들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탈출은 쥔 채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손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것은 단 하나, 그냥 손을 펴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진실을 듣고 있습니다. 억압, 표현, 탈출.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 밀거나 흔들거나 외면하는 모든 행위는 감정에 에너지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몸과 마음 안에 더 단단히 고정됩니다. 쇄도나 메서드가 묻는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리고 두어스키는 덧붙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변화한다. 오늘 밤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면 밀어내지도 쏟아내지도 피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50뒤년 뉴욕. 물리학자이자 사업가였던 레스터 레벤스는 두 번째 심장마비를 겪은 뒤 의사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작별 인사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2살. 세상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오랫동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울, 편두통, 위궤양, 간질환.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열었습니다. 프로이트, 융, 물리학 논문, 의학 서적. 평생 쌓아온 지식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책들 중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외부의 언어로는 내면의 불꽃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 분노, 두려움,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을 때 그 감정들이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면 감정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허용하면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싸우지 않고 그저 있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죽음을 예고했던 그 몸에서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레스터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신체의 고통이 억눌린 감정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감정을 해방시키자 몸도 함께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의 선고보다 수십 년을 더. 레스터는 자신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이 방법을 다듬고 반복 가능한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의 절박한 내면 실험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헤일 두어스키는 바로 이 레스터의 곁에서 그 방법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쇄도나 메서드는 천재의 비밀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선 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발견한 지극히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증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해방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첫 번째 열쇠,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질문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레스터 레벤슨, 행복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느껴진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자신의 이름처럼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그 작은 동일시가 감정을 만성으로 굳히는 첫 번째 문입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와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식의 구조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불안이 곧 정체성이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은 떠날 이유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면 그것을 내보내는 일은 자신을 지우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머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헤일 드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구름이고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가 검어지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불안도 슬픔도 분노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움직임입니다. 잠시 머물다 흘러가도록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보며 저것이 나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 선언이 구름을 하늘에 못 박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슴 어딘가에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고 부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에 삼켜진 사람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이 관찰자 시점입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 전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감정의 강도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뇌는 나라고 규정한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반복하면 뇌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새로운 상황이 와도 오래된 패턴의 렌즈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만성화되는 원리입니다. 동일시는 감정의 영구 거주권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걱정을 나가 아닌 방문자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이 관점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장들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 동안 잠재의식의 층위에서는 오래된 동일시의 패턴이 조용히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이 작업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감정을 담고 있는 더 넓은 무언가다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립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라고 부르는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터뜨리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세 개의 질문으로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워스키는 이 세 질문을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어스킨의 워크숍에서는 이런 실습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동전 하나를 나눠주고 주먹을 꽉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손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을 붙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냥 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그 손을 아주 천천히 펼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감정이 지금 여기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목적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니요라는 답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정직한 시작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세게 그 감정을 밀어내고 있었는지 그 저항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저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멈춥니다. 아니요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아니요도 완전히 유효한 답이라고. 아니요라고 답하는 순간에도 그 솔직함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풀어냅니다. 억지로 예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살짝 열어보는 초대입니다. 동전을 쥔 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그 미세한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짧습니다. 단 한 단어입니다. 언제?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나중에 마음이 준비되면, 상황이 바뀌면, 그 습관에 조용히 닻을 내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놓아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말고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고 그 질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틀린 답은 없습니다. 예라고 답하면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아니요라고 답해도 그 저항을 알아차린 순간 이미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판단이 없는 과정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질문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함을 조금씩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마치 동전을 쥔 손을 펼쳤을 때 손이 비로소 쉬는 것처럼. 해방은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두어스킨은 말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은 그 자유를 향한 내면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을 처음 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봤는데 왜 아직도 이 감정이 남아있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하지만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제대로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두어스킨은 감정의 구조를 양파에 비유합니다. 겉껍질 하나를 벗겨내면 그 아래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오늘 분노를 하나 놓아주면 내일은 그 아래 숨어있던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놓아주면 이번엔 오래된 슬픔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방법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층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층의 구조물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감정이 남아있으면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는 것이다. 이 생각이 바로 해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두어스킨은 이것을 기대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사이클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과정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릴리징입니다. 반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반복 자체가 기술입니다. 악기를 배울 때 한음을 수백 번 연습하듯 릴리징도 같은 감정을 여러 번 다루면서 그 강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엔 10이었던 불안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7이 되고 세 번째에는 4가 됩니다. 강도가 0에 가까워지거나 내면에서 가벼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치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짧게 반복하는 릴리징은 낮 동안의 연습보다 훨씬 깊은 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쌓인 감정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을 환영하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 단 2번, 3번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그 신호를 받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정화를 이어갑니다.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낼수록 손은 가벼워집니다. 감정의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매번 한 층씩 벗겨낼 때마다 당신은 이미 조금 더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그 작은 가벼움들이 쌓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일 드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re you release, the more you realize there was never anything to hold on to. 오늘 밤 우리는 3가지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정을 눌러 담는 길, 감정을 터뜨리는 길,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길. 그런데 세도나 메서드는 4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억압도, 표현도, 도피도 아닌 그저 내려놓는 길입니다. 오늘 밤 그 문을 딱 한 번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첫째, 감정은 억누르거나 폭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감정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에너지입니다. 셋째, 3가지 질문이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문을 엽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 내려놓겠는가? 이 3 질문은 복잡한 수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바닥으로 흘려보냅니다. 이제 몸 안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감정 하나를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묵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가슴인가요? 목인가요? 아니면 배 깊은 곳인가요? 찾았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두세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이 여기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스라고 느껴지면 그냥 예스입니다. 노라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감정과 당신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당신 전체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레스터 레벤슨이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 그 자체는 다르다는 것.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조금씩 펼치듯 그 감정을 붙들고 있던 힘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세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1%만 가벼워져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려놓겠는가? 오늘 밤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이 호흡과 함께 그 감정을 조용히 내보내세요.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들은 것들, 세 가지 질문,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 내려놓음의 가능성. 이것들은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수면 중에도 오늘 경험한 것을 계속 처리하고 통합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밤 이 씨앗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헤일 두어스키는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라고. 오늘 밤 그 선택을 단 한 번 해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